중학교 시절 조용한 동네의 작은 공원에서 늘 함께 시간을 보내던 두 아이가 있었다. 소녀 한세나와 소년 강지훈. 어릴 때부터 이웃으로 자라난 둘은 매일같이 서로의 곁에 있었다. 세나는 말이 적고 조용했지만 마음속엔 누구보다 따뜻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지훈은 장난기 많고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세나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지훈아,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어? 글쎄,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세나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세나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계속 내 곁에 있고 싶어. 그 시절 그들의 약속은 바람처럼 순수했고 아무도 그것이 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지훈의 가족은 갑작스럽게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사라진 지훈을 세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매일같이 공원을 찾아가고 그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편지를 쓰고 또 썼다. 하지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세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능력 있는 비서가 되어 있었다. 우연히 입사하게 된 대기업 KJ그룹에서 그녀는 다시 그 이름을 듣게 된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회장님, 강지훈이라고 하던데요. 순간 세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리게 하지만 진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며칠 후 본사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수트 차림의 완벽한 자, 냉정하고 무심한 눈빛을 가진 강지훈. 하지만 그 눈빛이 세나를 스치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훈은 한참 동안 세나를 바라보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비서실 소속이신가요? 세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천둥처럼 요동쳤다. 설마 날 기억 못하는 거야? 하지만 지훈은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단지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세나는 회장실 전속 비서로 배정되며 지훈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가 다시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다. 회의 일정은 오전 10시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 전에 검토해 주셔야 해요. 세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손끝은 자꾸 떨렸다. 지훈의 옆자리에 앉아 일하게 된 지 며칠째. 그는 여전히 냉정하고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지훈은 서류를 받으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놓고 나가세요. 그 말에 세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문을 나가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우린 예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 한마디에 세나는 멈칫했다. 천천히 돌아본 그녀는 자신의 눈이 흔들리는 걸 감추려 애썼다.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면 아마 맞겠죠. 지훈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투, 표정, 목소리, 모든 게 익숙했다. 아니, 분명히 그녀였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소녀, 한세나. 하지만 왜 그녀는 모르는 척하는 걸까? 퇴근 후 지훈은 고요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우표가 붙은 편지들과 낡은 리본으로 묶인 수첩이 들어있었다. 한세나.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뱉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다. 어릴 적 그는 그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일같이 기다리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몰랐을까? 사실 지훈이 한국을 떠난 건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세나와의 관계를 반대하며 단호하게 가족을 해외로 옮겨버렸다. 그런 여자와는 어울리지 않아. 넌 우리 가문의 미래야. 그 말은 아직도 지훈의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는 저항했지만 어릴 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그저 무력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팀장들이 떠드는 사이 세나와 지훈은 같은 택시에 타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회장님이시지만 오늘은 그냥 지훈 씨로 불러도 되죠? 지훈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좋아요. 세나 씨. 그 순간 시간은 되감기듯 흘러갔다. 그들이 중학생이었던 그때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공원, 서로를 부르던 그 이름. 지훈과 세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도 그 시간 속에 녹아든 감정이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지훈과 세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없이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엔 복잡한 감정이 감돌았다. 잘 들어가세요.
세나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세나 씨.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예전에 사라졌던 이유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세나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학교도 그만두고 아무런 말 없이 사라졌던 그날을.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말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지금은 옆에 있으니까. 그 말에 세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과거의 그 소년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 그녀 앞에 서 있다. 그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지우는 비서실 회의 도중 문득 세나의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커피에 항상 2스푼의 설탕을 넣는 것도 아침엔 조용히 창가에 서 있는 것도 그는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한세나 비서. 지훈이 부르자 세나는 곧바로 다가왔다. 네, 회장님. 오늘 저녁 시간 있나요? 그 말에 비서실 직원들 모두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회장이 직속 비서를 저녁에 부른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정 비워두겠습니다. 저녁 강남의 한 조용한 프렌치 레스토랑. 지훈은 그곳에서 미리 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예전에도 같이 왔던 곳이에요. 그가 말했다. 중학교 때 시험 끝나고 아버지 카드로 몰래 밥 먹으러 왔었죠. 세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기억나요? 파스타가 너무 비싸서 하나 시켜서 나눠 먹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옛 추억을 하나씩 꺼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훈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내가 떠났을 때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다리겠다는 말이라도. 세나는 눈을 피했다. 당시엔 우리 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였잖아요. 하지만 난 당신을 기다렸어요. 지훈의 눈빛은 단단했다. 6년 동안 그날 벚꽃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만 생각하면서. 그 말에 세나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녀도 그랬다. 매일같이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그녀에게 너무 높고 그는 그녀에겐 너무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봄날, 세나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공원으로 향했다. 벚꽃길을 따라 걷던 그녀는 그날을 떠올렸다. 지훈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걸었던 길.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속에 그를 지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날 너를 밀어냈던 게 아니라 지켜주고 싶었던 거였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였다. 한세나 씨.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녀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여기 있을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다. 이 벚꽃길 예전부터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으니까. 세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었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의 옆에 섰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우연일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면 운명일까요? 세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운명이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회사 회의실. 지훈은 투자자들과의 미팅 중에도 세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오른팔처럼 일 처리를 정확하게 도와주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그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회에서 문제가 터졌다. 지훈의 부모, 즉 회사의 창립자들이 세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직원을 감정적으로 감싸는 건 경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세나 씨는 회장님의 결정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훈은 단호히 말했다. 제 결정에 감정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날 밤 세나는 지훈의 호출을 받아 그의 집무실에 들어갔다. 왜 저 때문에 부모님과 다투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니까. 지훈이 단호히 대답했다. 당신은 내 과거고 현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훈아,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함께 가면 되는 거야. 그 말에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풀어갔다. 하지만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건 아니었다. 세나야,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지훈은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널 지킬 수 있어. 세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답했다. 예전에 나는 널 지키고 싶어서 떠났어. 지금의 나는 다시 내 옆에 있고 싶어.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며칠 후 회사에서의 하루. 세나는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지훈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의 어머니 장 회장이 그녀를 개인적으로 불러냈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장 회장은 냉랭한 눈빛으로 말했다. 세나 씨,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는 잠시 흔들린 것뿐이에요. 그 아이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당신이 아니에요. 세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회장님, 저는 흔들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훈 씨를 사랑해왔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선택했어요. 장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훈이를 지키고 싶다면 그 곁을 떠나세요. 그날 밤 지훈은 세나를 찾아왔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그가 물었지만 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훈아, 우리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또 도망치겠다는 거야? 세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선택하는 거야. 지훈은 단호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내 곁에서 뺏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세나야, 약속해. 나를 믿어줘. 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자신의 부모와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회장직을 포기할 각오로 말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자리에 미련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장 회장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며칠 뒤 장 회장은 세나를 다시 불러 한마디만 했다. 내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걸 알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봄, 다시 벚꽃이 피는 날. 세나는 지훈과 함께 그들이 처음 손을 잡았던 공원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영원히 함께 가자.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 그 순간만은 오롯이 둘만의 세상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그러나 오늘 지훈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의 회사를 대표하는 신입 비서가 출근하는 날이었다. 지훈은 비서실장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 신입, 경력도 있고 실력도 좋다고 했지? 네, 회장님. 유럽에서 유학까지 다녀왔고 프로젝트 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비서실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장님 비서로 일하게 된 이세나입니다. 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시간이 멈춘 듯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였다.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그리고 이별의 주인공. 세나 역시 멈칫했다. 지훈을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스쳤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 그 소년 같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은 표정을 바꾸며 일어나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하루, 두 사람은 어색한 기류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 보고서는 내일까지 정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는 형식적이었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너는 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세나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그러나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나가 나타나자 그는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야. 그 한마디에 세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잘 지냈어? 세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슬펐다. 네, 나름대로요. 지훈 씨도 잘 지냈죠?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글쎄, 잘 지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둘은 함께 타고 내려가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두 사람의 기억은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배 민지는 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어머, 회장님과 비서님이 같이 계셨네요? 지훈은 민지를 보고 억지 미소를 지었고 세나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다. 민지는 지훈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비서님이랑 뭔가 아는 사이 같으세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옛날에 아주 소중했던 사람이야. 지훈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야경을 바라보며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다. 밖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어두웠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 중학교 시절 세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넌 왜 떠났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깊었다. 그 시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졌던 세나.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오해와 상처뿐이었다. 반면 세나는 자취방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지훈 몰래 두고 온 그 목걸이였다. 그녀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지훈아, 널 위해서야. 이게 우리가 각자 행복해지는 길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렇게 선택한 이별이 지금도 그녀를 아프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어색함을 감추려 애썼다. 세나 씨, 오늘 회의 일정 준비됐어요? 네, 회장님.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일에 집중하고 있는 세나의 모습은 더 단단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과거의 세나였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세나를 불러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잠깐, 같이 점심 먹자. 세나는 당황한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레스토랑.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 어색하지?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좀 그러네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그때 세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냥 상황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적어도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엔 억눌러왔던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훈 씨. 정말? 그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식사가 끝난 뒤 세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일 감정 섞지 않을게요. 저 일 잘하겠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한텐 아직 끝난 일이 아니야. 회사로 돌아온 세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지훈과의 대화는 그녀의 상처를 건드렸고 동시에 가슴 한쪽에 남아있던 감정들을 일깨웠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며칠 후 회사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의 준비로 모두가 분주했다. 세나는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 일정을 체크하고 있었다. 이거 너무 빡세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눈을 비렸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다. 야근 중이야? 네,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 옆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이럴 땐 누군가 같이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세나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까지 이 시간까지? 너 아직도 나 피하는 거야? 세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세나야, 솔직히 말해. 지금도 나 부담스러워? 그의 질문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세나는 조용히 손을 모아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무서워요. 무서워? 그땐 내가 널 포기해야만 했어요. 내 마음은 항상 너였지만 널 지키려면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진실을 조금씩 이해해갔다. 넌 항상 날 혼자 두지 않으려고 했잖아. 근데 정작 너 혼자 다 떠안고 날 밀어내더라. 세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감정을 다시 꺼내기엔 자신이 없어요. 그 순간 지훈은 그녀의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올렸다. 그럼 내가 꺼내줄게. 그 감정 이번엔 나부터 시작할게. 다음 날 지훈은 모두가 있는 회의석상에서 세나에게 발표를 맡겼다. 직원들은 놀라워했고 그녀 역시 당황했다. 회장님, 제가요? 네, 당신의 자료였고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세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확신에 차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 그 밝고 당찬 세나의 모습이 보였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임원 중 한 명이 지훈에게 말했다. 그 비서 참 잘하네요. 그녀요? 네, 아주 소중한 인재입니다. 지훈의 말엔 의미심장한 여운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세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지훈과 단둘이 마주쳤다. 좁은 공간, 침묵, 떨리는 숨결. 오늘 고마워요. 이제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 그건 일 때문이니까요. 지훈은 가볍게 웃었다. 일도, 인연도 결국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나섰다. 그날 밤 세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마음속엔 계속해서 그의 말이 맴돌았다. 내가 꺼내줄게, 그 감정. 다음 주 월요일 세나는 출근하자마자 비서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자리 위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와요, 제이. 세나는 그 쪽지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이니셜, 그의 글씨체, 그리고 그 장소. 점심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푸른 하늘 아래 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네. 왜 여기에? 여긴 예전에도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잖아. 기억 안 나?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 둘만의 공간,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던 시간들. 지훈은 작은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다. 네가 좋아했던 김치볶음밥 대충 흉내낸 거긴 한데. 세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회장님이 만들었어요? 응, 새벽에 연습 좀 했지.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조심스럽게 웃음을 나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세나야? 네? 그때 왜 말 안 했어? 왜 떠나야 했는지. 세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말하면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꿈, 가족, 미래, 내가 다 무너뜨릴까봐 무서웠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누구보다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 그런데 말야,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세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 눈동자 안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비서실을 통해 중요한 메모를 하나 남겼다. 세나를 정식 수행비서로 임명한다는 인사공지였다. 회사 안은 술렁였고 세나는 당황했다. 왜요? 갑자기 왜 저를? 이제 내 곁에 있어줘. 업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건 지우는 단호했다.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 너도 이젠 도망치지 마. 그날 밤 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몰라. 다시 그 사람 곁에 서볼 기회.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선 또 다른 두려움이 피어났다. 과연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고 세나는 지훈의 비서로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지훈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고 다정했으며 그녀를 배려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오후 세나는 우연히 복도에서 한 여자를 마주쳤다. 단정한 차림, 냉정한 표정, 그리고 낯설지 않은 기운. 그녀는 바로 지훈의 어머니 차 회장이었다. 당신이 오세나 씨? 네, 그렇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이 많더군요. 지훈이 곁에 붙어있는 여자가 당신이라고. 세나는 고개를 숙였다. 차 회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 아이 곁에 나타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그 아이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감정 같은 걸로 흔들릴 위치가 아니에요. 세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한때도 지훈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너무 아팠다. 지훈은 그날 늦게까지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세나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책상 위엔 짧은 메모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다. 당신 곁은 여전히 내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는 메모를 읽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알았고 그녀가 또다시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며칠 후 세나는 퇴사서를 제출했다. 비서실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녀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지훈은 술에 취해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도망치는 거? 이제 그만해. 세나야.
다음 날 세나는 짐을 챙겨 회사 밖으로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앞에 지훈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채 다소 거칠어진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도망가면 내가 널 못 찾아낼 거라 생각했어? 지훈 씨,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표정 짓지 마. 그날 밤 당신은 내 전부였어. 지금도 그래. 세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 인생에 있어선 그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인생은 그 그림자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세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왜 아직도 날 기다려요?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네가 내 사람이니까 그게 내 대답이야.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훈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 퍼지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나를 안았던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물러난 것도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세나는 집 앞에서 한 통의 택배를 받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놓고 간 책 한 권과 지훈의 친필 메모가 담겨 있었다. 난 이제 도망치지 않아. 그러니 너도 나를 외면하지 마. 너를 지키기 위해 싸울 거야. 지훈. 세나는 손끝이 떨렸다. 그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같은 시각 지훈은 회의실에서 이사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 인사 관련해서 권한을 요구했고 세나를 복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여자는 이 회사를 흔들 요소입니다. 사장님. 회사를 흔드는 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는 거죠.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 회사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며칠 뒤 세나는 비서실 팀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오세나 씨, 회장님의 직접 지시로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작은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세나입니다.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사장님, 오늘은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 세나는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감췄다. 그녀는 아직도 두려웠다. 그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현실 앞에서 무너질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변했고 그 변화는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그녀를 개인 비서실로 데려갔다. 여기가 앞으로 내 자리야.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한 건 내가 너를 놓쳤던 지난 시간이야. 그걸 갚고 싶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차 회장이 그녀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차가운 눈빛이었다. 당신이 돌아온 이유, 지훈이 모를 리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선 더 큰 상처를 감당해야 한다는 걸. 세나는 회장실을 나서며 무겁게 숨을 들이켰다. 차 회장의 눈빛은 얼음 같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당신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훈이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흐트러져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상태를 알아채고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나야, 나 이제 그런 말 믿지 않아. 괜찮지 않으면 그냥 말해.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 다녀왔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 경고받았어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책상 끝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나 이제 더는 지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회사도, 명예도, 가족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다 잃어도 좋아. 너만 지킬 수 있다면. 세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눈물은 고이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나한테 기대. 그 순간 세나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조심스럽고 떨리며, 하지만 분명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본가를 찾았다. 차 회장은 그를 마주하자마자 말했다. 그 여자 때문이냐? 네, 그녀 때문입니다. 아버지, 더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널 위해 나서는 거다. 아니요, 아버지를 위해 살던 나는 끝났어요. 이제 내 삶은 내가 선택합니다. 차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인생의 전부냐? 예, 그녀는 내가 유일하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증명해봐라. 회장직 내려놓고 그 여자와 함께 해보든지. 지훈은 당황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차 회장의 자존심에 큰 상처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뿐이었다. 며칠 뒤 세나는 지훈과 함께 외부 미팅을 다녀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예전에 내가 처음 좋아졌을 때 기억나? 중학교 2학년 교실 뒷자리.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네가 새끼 고양이 돌봐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난 네가 싸움 잘하는 줄 알았어. 그건 이미지 관리였지. 둘은 웃었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렇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회사 인트라넷에 이상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사장과 비서의 사내 연애, 비밀 회동, 지분 이동설 등. 세나는 아침 출근길부터 동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지훈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이건 분명 내부자 소행이야. 누군가 고의로 퍼뜨린 거야. 회사 곳곳에 퍼진 루머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나와 지훈의 관계를 이용해 그를 끌어내리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비서실장과 법무팀장을 불러들였다.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 저급한 수법으로 흔들릴 사람으로 보입니까? 비서실장이 말을 꺼냈다. 사내 이메일과 인트라넷을 통해 루머가 유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IP 추적 중입니다. 세나는 계속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속삭임이 들리고 복도를 걸으면 누군가 뒤에서 쑥덕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비서 일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차가운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다. 그때 지훈이 다가왔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 내가 태워줄게. 세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이제부터 내가 널 지켜.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지훈 씨. 응?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괜찮아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몰라서 그래.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아픈 상처는 너를 잃었던 그날이야. 세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 마음을 너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세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지훈과 헤어진 후에도 그녀는 매년 그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다. 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 그녀는 조심스레 그중 하나를 꺼내 읽었다. 지훈아, 오늘도 널 생각했어. 널 원망하면서도 널 잊지 못하는 내가 너무 밉다.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될까? 아니, 그러지 않길 바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잊은 줄 알았던 감정이 여전히 가슴 깊숙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다시 본가를 찾았다. 이번에는 어머니 윤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를 따르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더구나. 그 여자 덕분이겠지? 지훈은 멈칫했지만 솔직히 대답했다. 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의 제가 아닐 거예요. 윤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잃는다면 평생 후회하게 돼. 지훈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곱씹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IP 추적 결과가 나왔다. 루머의 출처는 내부 직원도 아닌 외부 컨설팅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었다. 세나는 깜짝 놀랐다. 그게 혜린 언니 팀에 있던.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이름은 그에게도 익숙한 인물이었다. 혜린.
설마 그녀가? 해리는 세나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친분 속에 감춰진 진심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훈은 혜린과의 단독 미팅을 잡았다. 그녀는 웃으며 들어왔지만 지훈의 차가운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영했다. 무슨 일로 보자 하신 거죠? 루머, 너와 관련 있지? 혜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둘러대지 마. 네가 세나를 얼마나 질투하는지 난 알고 있어. 넌 항상 그녀를 부러워했고 이번엔 기회를 잡은 거겠지. 혜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사과하면 여기서 끝내줄게. 하지만 계속 부정하면 법적 대응도 각오해. 혜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가 퍼뜨렸어요. 그녀가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혜린의 자백은 지훈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분노한 건 루머보다 그녀가 세나에게 했던 상처였다. 네가 누굴 질투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지훈 오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그만해. 지훈은 단호히 손을 내저었다. 내 감정은 여지없이 그녀에게 있어. 넌 이제 회사에서도 내 삶에서도 물러나. 혜린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미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회사는 공식적으로 루머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세나는 사무실에서 그 글을 조용히 읽었다. 눈물은 났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지켜준 사람의 따뜻함 때문이었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지훈이 조용히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훈 씨, 왜 날 이토록 지켜주려는 거예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네가 울면서 떠나던 뒷모습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하지만 난 도망쳤어요. 당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기다렸어. 그 말에 세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눈물로 터져 나왔다. 그날 밤 둘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말보다 마음이 더 큰 진심을 전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세나는 회장실로 불려갔다. 지훈의 아버지 장 회장이 직접 그녀를 부른 것이다. 김세나 씨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압도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장 회장은 서류 하나를 책상에 내려놨다. 지훈이 곁에 있지 마시오. 그 아이는 우리 가문을 이끌 사람이오. 당신 같은 사람과 엮일 수 없어. 세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지훈 씨 곁에 머물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저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답에 장 회장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조용히 사라지시오. 내 아들 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길.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지훈이 들어섰다. 아버지,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장 회장은 눈을 부릅떴다. 지훈아, 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요. 세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훈의 단호한 말에 세나도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나는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은 너무나 따뜻했지만 그에 따르는 고통은 더 깊었다. 내가 그의 인생의 짐이 되면 어쩌지? 그를 위한 길은 내가 떠나는 걸까? 그때 그녀의 앞에 지훈이 나타났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도 여기서 울고 있었잖아. 세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다. 지훈 씨, 난 정말 괜찮아요. 이젠 그만 놓아줘요.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넌 날 살게 한 사람이야. 그리고 난 너 없인 안 돼. 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세나는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상처와 오해를 넘어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비 오는 밤이었다. 창밖에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세나의 마음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지훈과의 대화를 곱씹고 있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 그 말은 가슴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사랑이 다시 다가오고 있지만 그 사랑이 또다시 자신을 무너뜨릴까봐. 다음 날 회사 복도에서 지훈은 세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오늘 저녁 잠깐 시간 괜찮을까?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과거 함께 자주 갔던 오래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서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네가 떠난 날 내가 찾았던 거야. 그 상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세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훈을 떠나던 날 우연히 잃어버렸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잊지 않았구나. 세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떻게 잊겠어. 그날 이후로 이 목걸이만 보며 널 생각했어. 지훈의 말에 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받았다. 그 작고 낡은 장신구가 그들 사이의 모든 시간을 말해주는 듯했다. 지훈 씨, 우린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사랑해보자. 이번엔 끝까지 함께 가자. 며칠 뒤 장 회장은 다시 지훈을 불렀다. 너 아직도 그 여자와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냐? 예, 전 세나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문이고 뭐고 전 그 누구보다 제 마음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장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를 정말 책임질 수 있겠느냐?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순간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듯했다. 세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외면한 자신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그녀를 한강 공원으로 불렀다. 그곳은 둘이 처음 데이트하던 날 손을 잡았던 장소였다. 세나야.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곳에서 너와 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어. 세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다시 사랑해요.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비로소 두 사람의 마음도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지훈은 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또다시 힘들어지면 어쩌죠? 그땐 내가 널 더 꽉 안아줄게. 넌 혼자가 아니니까. 세나는 웃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진짜 사랑이 비로소 다시 시작되었다.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차가웠다. 낙엽이 흩날리는 출근길, 세나는 코트를 여미며 회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이미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여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차분했다. 다들 모였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예상보다 길고 복잡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회의가 끝난 후였다. 세나 씨,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그는 그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이상할 정도로 진지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인가요? 지훈은 무언가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이었다. 봉투에 적힌 글씨는 낯설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야. 세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네가 갑자기 떠났던 이유,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단 걸 알게 됐어. 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내용은 예상보다 충격적이었다. 부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세나가 지훈이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저 아이는 어릴 적 사고로 기억의 일부분을 잃었고 당신 댁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고 나도 들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알고 있었단 거야. 세나는 숨이 막혔다. 기억을 잃었던 어린 시절, 자신이 누구였고 무엇을 겪었는지조차 제대로 몰랐던 시간들. 그럼 내가 지훈 씨 옆에 있지 못했던 건 정말로 날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래. 그리고 지금은 난 모든 걸 알게 됐어. 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네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난 지금의 너를 사랑해. 세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따뜻하게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도시의 불빛이 창밖을 물들였다.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다시금 서로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카페에서 나와 함께 걷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건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마음, 조금씩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온기가 그 안에 있었다. 혹시 그때 기억나요? 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때? 중학교 마지막 날, 우리 학교 옥상에서 지훈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잖아요.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어디에 있어도.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기억나. 그 말, 난 그날부터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세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햇살, 그리고 소년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회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사내의 분위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특히 이사이자 지훈의 어머니인 윤 대표는 세나를 향한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최 비서, 잠깐 자리 좀 줄래요? 윤 대표의 호출에 따라 회의실로 향한 세나. 그녀는 이미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직감하고 있었다. 지훈이랑 다시 가까워지고 있더군요. 그런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넌 여전히 당돌하구나. 하지만 이건 가족의 문제야. 우린 너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 세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전 비서직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다만 내 아들 곁에는 서지 말라는 말이야. 그 아이가 진심이든 뭐든 넌 이용당할 뿐이야. 회의실을 나서며 세나는 눈물을 삼켰다. 다시 반복되는 이 현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 믿었기에 더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그녀는 회사 근처 공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세나야.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지훈이었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가 뭐라 했어? 그냥 다시는 당신 옆에 서지 말래요. 지훈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나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윤 대표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내 마음을 따르는 게 결국 이 여자라는 거니? 윤 대표의 시선이 세나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세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삼켰다. 이 순간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침묵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좋아. 윤 대표는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네가 감당해야 할 일도 많을 거다. 사업도, 가문도, 그리고 이 선택이 만들어낼 결과까지.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남겨진 회의실 안에는 지훈과 세나 단 둘뿐이었다. 괜찮아요? 세나가 물었다. 지훈은 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한 데이트였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세나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렇게 평범하게 밥 먹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할 거야. 지훈은 그녀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식당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세나의 친구였던 수진이었다. 어? 세나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가 지훈을 보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설마 둘이 다시 만나는 거야? 세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수진의 표정은 부드러워진 듯했지만 그 눈빛 속 어딘가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쳤다. 그렇구나, 축하해. 수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세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지훈은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조용히 말했다. 저 친구 믿어도 돼? 세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옛날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은 앞으로의 불안을 예고하는 듯했다. 윤 대표는 굳게 닫힌 입술을 꾹 다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그녀 앞에 당당히 섰다. 세나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어떤 선택도 어떤 미래도 그녀 없이 의미가 없습니다. 윤 대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떴고 회의실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세나를 따로 불러 자신의 마음을 정식으로 고백했다. 세나야, 이제는 내 손을 놓지 않을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주위에서 뭐라 하든 이번엔 끝까지 같이 가자. 세나는 울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 눈빛은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근데 우리 정말 괜찮을까? 우린 이미 많은 걸 견뎠어. 이제는 서로를 믿고 나아가면 돼. 지훈은 그녀의 손을 감싸며 미소 지었다. 세나는 그 손길에서 진심을 느꼈다. 며칠 후 지훈은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엄마, 나 어릴 적부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아이는 너를 힘들게 했잖니. 널 두고 떠났고. 아니요. 그땐 엄마가 그녀를 떠나게 했잖아요. 윤 대표는 충격에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그녀가 다 말했어요. 엄마가 직접 찾아가서 협박했단 것도.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윤 대표는 고개를 떨었다. 미안하다. 그땐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 그 방법이 날 더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엄마와의 거리도 조금씩 되찾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세나와 내 관계부터 지켜야겠어요. 며칠 후 세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이제 숨지 말자. 응,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짜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새로운 날들이 조심스레 흘러갔다. 지훈과 세나는 마치 모든 상처를 봉합한 듯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갔다. 이제는 더 이상 오해도 거리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우리 이대로 오래 함께하자. 지훈의 말에 세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너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다. 중학교 때 나 너 몰래 매일 너 기다린 거 알아? 진짜? 난 항상 네가 너무 쿨해서 내가 더 좋아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도 너한테 진심이었어. 그땐 그냥 말로 못했을 뿐이야. 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그때 정말 어렸구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의 우린 그때보다 더 강해. 며칠 후 회사 내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세나가 지훈의 비서직을 그만두고 본래 소속이었던 해외 전략 기획팀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 너무 고마워. 이렇게 배려해줘서. 이젠 너를 내 곁에만 묶고 싶지 않아.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지훈은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세나의 집을 찾아가 정식으로 인사를 올렸다.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세나의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윤 대표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지난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제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나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오랜 세월 혼자 견뎠어요. 부디 이번엔 진심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느 화창한 봄날 지훈은 세나를 한적한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엔 작은 테이블 위에 흰 장미 한 송이와 작은 반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세나야, 우리 이제는 진짜 끝까지 함께하자. 지훈이 꺼낸 반지 앞에서 세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 정말 이 순간이 올 줄 몰랐어.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 둘 다 정말 오래 걸렸지.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내가 널 지킬게.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달빛 아래 마주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다. 그 어떤 말보다 서로의 온기가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끝없는 기다림 끝에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사계절이 흐른 뒤에도 어떤 감정은 바래지 않는다. 그날의 봄처럼 따스하고 그날의 겨울처럼 차가운 기억은 여전히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다. 세나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익숙하고 따스한 시선에 걸음을 멈췄다. 다녀왔어요, 세나 씨. 지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빛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다. 네, 보고 싶었어요. 둘 사이에 망설임이 없어진 인사는 함께한 시간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출장지에서 보낸 편지, 늦은 밤 영상통화,
그리고 서로를 기다리는 작은 습관까지. 그들의 사랑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일상은 곧 사랑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지훈의 집안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 아이와 계속 만나는 건 우리 가문의 해가 될 뿐이다. 지훈의 어머니는 냉정했다. 어머니, 그녀가 아니면 전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맞섰지만 그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한편 세나는 지훈 몰래 지훈의 어머니에게 불려갔다. 당신, 정말로 우리 아들과 미래를 함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 사랑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아이 발목을 잡는다면 과연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세나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지쳐서요. 지훈은 묻지 않았다. 그저 더 깊게 그녀를 감쌌다.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잘 버텨줬잖아요. 이제부터는 나 혼자만 견디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느새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비 내리는 소리마저 그들에게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세나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박수 소리에 당황했다. 오늘부터 정식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지훈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녀를 향한 따뜻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세나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기쁨, 그리고 지훈의 신뢰가 주는 뭉클한 감동.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마냥 편안한 곳이 아님을. 퇴근 후 지훈은 세나를 조용한 루프탑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둘만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기억나요? 중학교 때 같이 별 보러 갔던 거요. 그때 너 도시 불빛 때문에 별이 안 보인다고 울었잖아. 그래서 오빠가 손전등 꺼서 별 보이게 해주겠다며. 세나는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참 따뜻했어요. 그 이후로 어디에 있어도 그 손전등 불빛 든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젠 내가 널 지킬 차례야.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세나의 핸드폰에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 그 사람 곁에서 당장 떠나라. 아니면 네 과거를 세상에 공개할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움켜쥐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과거. 단 한 번도 꺼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가족사,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큰 빚. 다음 날 지훈은 그녀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세나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평소보다 어색했고 눈빛은 자주 흔들렸다. 우리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어때요?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겼어요. 같이 감당하자고 했잖아. 왜 또 혼자? 그게 오빠에게 짐이 될까 봐요. 그 말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된 세나. 지훈은 사무실에서도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집을 찾았지만 그곳엔 이삿짐만이 남아 있었다. 탁자 위엔 한 통의 편지만이 놓여 있었다. 나의 전부였던 사람에게 이제서야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씁니다. 지훈은 편지를 들고 주저앉았다. 나의 전부였던 사람에게 이제서야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씁니다. 지훈은 편지를 진 채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활자가 번져 흐려질 만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떠났다는 현실보다 그녀가 홀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이제서야 알게 된 스스로가 미웠다. 며칠 후 지훈은 회장실에 앉아 세나의 사직서를 바라보았다. 그 서류 위에는 단 한 줄의 글만 적혀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저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사직서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놓지 않을 걸.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녀가 사라진 이후 지훈의 일상은 공허함 그 자체였다.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밤이면 술로 외로움을 달랬다. 하루는 오래된 박스 속에서 세나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다. 세나야, 그때 그 여름 기억나? 사진 속엔 바닷가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녀가 있었다. 그 미소가 보고 싶어 지훈은 결국 결심했다. 이대로 덜 놓을 수 없어. 그는 세나의 흔적을 따라 그녀가 자주 다니던 카페, 서점, 공방을 찾았다. 마침내 한 미술관에서 세나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는 곧장 전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림 속엔 한 여자와 남자의 뒷모습이 해질 옆 들판을 향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림 제목은 같은 계절 속에서, 그리고 구석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금도 같은 계절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우는 그대로 전시장 벤치에 앉아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계절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마음이 화폭을 뚫고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듯했다. 같은 계절 속에서? 그는 중얼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전시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아이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삼촌,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작은 손에 들려있는 건 어디서 많이 본 펜던트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어떻게? 아이의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 그가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그녀, 세나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 곁에 서 있었다. 눈빛엔 놀람과 미안함, 그리고 묵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한 걸음에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세나야. 지훈 씨. 순간 말이 막혔다. 6년이라는 시간이 단 한순간에 쏟아져 내려온 듯했다. 이 아이는, 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아이예요.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세상이 조용해졌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 당신을 떠나야 했던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가족이 날 떠밀었고 당신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묻어뒀어요.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한텐 너밖에 없었는데? 세나 역시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요. 아이의 눈동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 삼촌이 아빠야? 세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민준이 아빠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민준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 기다렸어. 우리 같이 살자, 아빠. 세나는 눈물이 흐르며 웃었고 지우는 그녀와 아이를 꼭 안았다. 긴 계절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안아줄 수 있었다. 그토록 길었던 기다림의 끝에서 봄이 왔다. 민주는 한 손에 지훈의 손을, 다른 손엔 세나의 손을 꼭 쥐고 전시회를 빠져나왔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있는 거야. 그렇지? 지훈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우린 항상 함께야. 며칠 후 지훈은 부모님 앞에 섰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는 당신들의 뜻이 아닌 내 삶을 살겠습니다. 세나와 민주는 제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어머니도 그 애가 돌아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세나와 민준을 데리고 처음으로 세 가족이 함께하는 집에 들어섰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 따뜻했다. 민준은 침대 위에 점프하며 소리쳤다. 우리 집 최고야. 지훈은 세나를 뒤에서 안으며 말했다. 너도 집에 온 거야. 세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나 돌아왔어. 시간은 흐르고 민준은 유치원에 입학했다. 세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지훈은 퇴근하면 늘 집으로 달려왔다. 어느 날 세나의 전시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뒤에서 그림을 바라보았다. 한 작품 속 봄날의 벚꽃 아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제목은 다시 만난 봄이었다. 전시가 끝난 밤 지훈은 세나에게 반지를 건넸다. 이제야 묻는다. 나와 결혼해 줄래? 세나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다렸어. 6년 전에도, 지금도. 결혼식 날 민주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앞에서 반지를 들고 서 있었다. 하객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고 지훈과 세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그리움의 계절은 끝났다. 이제 사랑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세나는 지훈의 품에서 속삭였다. 다음 생에도 당신만 사랑할게.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아니,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 내내 우린 함께 할 거야.